의사들은 콜레스테롤, 혈압, 혈당을 측정합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심근경색 위험이나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을 모든 검사 결과를 합친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예측해주는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여러분의 혈액이 아니라 여러분의 근육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근육량과 근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악력 테스트손을 쥐는 일반적인 검사에서 낮은 악력을 보인 사람들은 악력이 높은 사람들보다 심장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이 2배나 높았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비교 대상이 흡연자와 비흡연자, 건강한 사람과 고혈압 환자가 아니라 단순히 근력과 근육량의 차이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상상이 가시나요? 무려 2배입니다. 여러분, 근육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엔진이 아니라 혈관을 내부에서 적극적으로 보호해주는 방어막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방어막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이 보호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통계 자료입니다. 심혈관 질환은 전 세계적으로 사망 원인 1위입니다. 3명 중 1명이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합니다. 모두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죠. 근육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도 말하지 않지만 사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근육량이 적은 사람들은 정상 근육량을 가진 사람들보다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2배나 높습니다. 이건 체중이나 콜레스테롤 수치와는 상관없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만약 근육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과체중까지 겹치면 사망 위험이 72%나 증가합니다. 이제 문제의 규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35세 이후부터 매년 근육량의 약 1%를 잃게 됩니다. 이 과정을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 60세가 되면 평균적으로 근육량의 약 20에서 25%를 잃게 됩니다. 이 과정은 눈에 띄지 않고 증상도 없이 진행되지만 여러분의 혈관은 실제로 내부에서 점점 더 나빠지게 변합니다. 세계적인 통계를 보고 이런 수치를 접하면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이 듭니다. 도대체 근육이 어떻게 우리의 혈관과 심장을 보호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근육은 단순히 수축하고 이완하는 기계적인 기능만 수행한다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근육은 호르몬을 분비하는 활성 분비 기관으로 생체 활성 물질을 내보낸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물질들은 미오카인이라고 불리며 이 미오카인들은 전신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미오카인은 간, 췌장, 뼈 구조, 뇌, 지방 조직에 영향을 미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심혈관계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근육이 수축할 때 이러한 생체 활성 물질인 미오카인이 전신 혈류로 분비됩니다. 이미 수백 가지의 미오카인이 발견되었지만 그중 2가지가 심혈관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첫 번째는 인터루킨 6이라고 불립니다. 여러분의 혈관을 집안의 파이프라고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이 파이프들이 닳고 내경이 좁아지며 내부에 찌꺼기가 쌓이고 막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터루킨 6은 쉽게 말해 우리의 파이프를 청소하고 건강하게 유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혈관벽에 손상과 파괴를 막아주는 특수한 물질을 분비합니다. 하지만 인터루킨 6은 오직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할 때만 분비됩니다. 즉, 여러분이 움직이지 않으면 인터루킨은 생성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레신은 근육에서 심장으로 보내지는 일종의 지침으로 심장세포가 회복하도록 돕고 혈관의 탄력을 유지해 줍니다. 허혈성 심장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보다 이레신 수치가 꾸준히 낮습니다. 이 2가지 미오카인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움직일 때만 분비된다는 점입니다. 만약 움직이지 않는다면 쉽게 말해 혈관이 제대로 청소되지 않고 심장세포의 회복도 더디게 됩니다. 거칠게 말하면 우리 몸에는 심혈관계를 보호하는 시스템이 있지만 그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건 오직 여러분 자신입니다. 두 번째 보호 메커니즘은 바로 펌프 작용입니다. 우리는 보통 혈액이 온몸을 도는 것이 오직 심장 덕분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골격근, 특히 다리 근육이 우리의 2번째 펌프입니다. 이 근육들이 수축하거나 이완하지 않으면 심장에 가해지는 부담이 몇 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 원리입니다. 우리 몸에서는 심장에서 동맥을 통해 혈액이 흐르고 심장으로 돌아올 때는 정맥을 통해 흐릅니다. 정맥은 스스로 혈액을 심장 쪽으로 밀어 올릴 힘이 부족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근육이 정맥을 도와줍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할까요? 근육이 수축하면 정맥을 꽉 눌러서 혈액을 위로 밀어 올리고 근육이 이완되면 혈액이 판막에 떨어집니다. 이 판막은 지하철의 개찰구와 매우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즉, 판막이 혈액이 정맥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 다음 근육이 다시 한번 수축하면 혈액이 더 위로 밀려 올라가서 결국 심장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번씩 근육이 수축할 때마다
우리는 혈액을 심장까지 보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매일 5시간에서 6시간씩 앉아만 있는 경우입니다. 근육 펌프가 꺼지고 정맥 속의 혈액이 정체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심장은 보상적으로 수축의 힘과 빈도를 높여서 혈액을 정맥을 통해 다시 심장으로 밀어 넣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혈관 저항이 높아지면 이는 곧바로 고혈압으로 이어지는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결과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정맥 속에 혈액이 정체되면 혈관벽이 확장되고 손상됩니다. 이로 인해 하체 정맥류가 생기고 정맥이 확장되며 혈전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일터에서, 소파에서, 침대에서 일어나 몇 걸음만 걸어도 그때마다 자신의 심장을 덜어주는 셈입니다. 근육과 심장 사이의 또 다른 연결고리는 바로 신진대사를 통한 연관성입니다. 우리 몸에서는 전체 포도당의 80%까지가 바로 근육에서 사용됩니다. 근육이 잘 수축하고 잘 작동하며 근육량이 충분하다면 포도당이 혈액에서 잘 빠져나갑니다. 만약 여러분이 움직이지 않고 근육량이 적다면 포도당이 혈액에 남아있게 되고 이 포도당을 처리하기 위해 췌장은 더 많은 인슐린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점차적으로 세포는 인슐린에 둔감해지며 즉 수용체가 덜 민감해집니다. 그러면 무엇이 생길까요?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다. 이게 왜 심장에 중요할까요? 인슐린 저항성은 단순히 당뇨 전 단계가 아닙니다. 인슐린 자체가 혈관벽을 손상시킵니다. 첫째, 인슐린은 혈관벽의 염증을 유발하고 동맥경화성 플라크 형성을 촉진하며 혈압을 상승시킵니다. 사실상 이것은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증상이 없는 심혈관계에 대한 조용한 공격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손상이 너무 심각해지면 우리는 심근경색, 뇌졸중, 고혈압, 그리고 심한 동맥경화를 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설탕이나 단 음식 섭취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올바르게 식사를 하더라도 활동량이 적고 근육량이 부족하다면 결국 대사장애는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육은 단순히 몸매나 외적인 미에 관한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와 혈관 보호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근감소증과 인슐린 저항성이 이렇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체중이 과하지 않고 올바르게 식사하는 사람이라도 근육량이 적으면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 위험이 2배로 증가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골격근이 어떻게 미오카인, 근육 펌프, 그리고 대사를 통해 심장과 혈관을 보호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보호 시스템을 작동시키기 위해 하루 동안 어떻게, 얼마나 움직여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거의 모든 분들이 하루에만 보걷기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은 과학보다는 마케팅에 더 가깝습니다. 1960년대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일본의 한 광고 회사가 만보기를 출시했는데 그때부터 만이라는 예쁜 숫자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과학적 데이터에 따르면 60세 이하의 사람들은 하루에 8,000에서 10,000보를 걷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즉,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60세가 넘은 분들은 하루에 6,000에서 8,000보 정도 걷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루 2,000보에서 5,000보로 늘리는 것이 심장과 혈관 건강에 훨씬 더 큰 효과를 준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9,000보에서만 보로 늘리는 것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하루 동안 권장량을 채우지 못하고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면 최소한 5,000보라도 걷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심혈관계 보호 효과가 몇 배나 향상됩니다. 그렇다면 과학에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권장할까요? 세계보건기구 WHO는 2020년에 수천 건의 연구를 분석한 후 권장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일주일에 최소 150분에서 최대 300분까지 움직여야 합니다. 이 활동은 충분히 강도가 있어야 하며, 즉 하루에 대략 20분에서 40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달리기, 수영, 실내, 자전거 타기 등 이런 모든 운동이 해당됩니다. 이 외에도 유산소 운동과 별개로 일주일에 2번 근력 운동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야 신진대사가 잘 작동하고 포도당도 잘 소모되며 미오카인도 생성되고 근육 펌프도 제대로 기능합니다. 보통 제가 이런 수치를 환자들에게 말하면 그들은 도대체 이런 운동을 어떻게 하루에 넣을 수 있냐며 놀라워합니다. 그럼 언제 일을 하고 언제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결국 언제 잠을 자냐는 거죠. 그래서 25,0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운동 시간은 짧지만 강도는 충분히 높았습니다. 하루에 1에서 2분씩 이렇게 3번의 에피소드만으로도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약 48에서 49% 정도 감소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거의 2배나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예를 들어 계단을 오르거나 제자리에서 걷거나 가벼운 체조만 해도 모든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전 세계 성인 중 거의 3분의 1, 즉 18억 명이 이 최소한의 기준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거의 20억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사실상 자신의 심장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얼마나 적은 노력이 필요한지 모르기 때문이죠. 우리가 WHO 권고안을 보면 일주일에 300분 근력 운동도 2번씩 하라고 하잖아요. 솔직히 이런 기준은 좀 겁을 주기도 해요. 하지만 하루에 6에서 7분 정도라면 누구나 시간을 낼 수 있죠. 그리고 바로 지금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이미 7분 운동 영상을 올려뒀으니 저와 함께 따라 하실 수 있어요. 거기에 타이머도 달아놨습니다. 영상을 켜고 꼭 운동해 보세요. 이 영상의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해당 영상의 링크를 남겨두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바꿔주거나 더 많이 움직이게 동기를 부여했다면 가까운 분들과 꼭 공유해 주세요. 댓글로도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읽으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